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취업에 딱 성공했을 때, 그땐 진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같이 들어온 동기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승진하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후배가 어느새 팀장 자리를 꿰차고 있고, 나랑 비슷했던 동료들은 저만치 앞서 나가며 인정을 받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직급, 같은 책상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억울하죠. 분명히 내가 더 성실하게 버텼고 더 많은 땀을 흘린 것 같은데 말이에요.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 결국 화살은 나 자신에게 향해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나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내 재능은 여기가 한계인 걸까? 하지만 여러분, 무거운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버릴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1920년대였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교수가 IQ 140이 넘는 천재 아동 1,5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무려 8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적조사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성취를 거둔 그룹과 그냥 평범하게 남은 그룹. 이 둘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뇌를 움직이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죠. 결국 성공이라는 건 대단한 천재성이나 투인적인 의지력이 만든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1초의 행동,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 이런 아주 작은 조각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5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잠시 접어두세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저와 함께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 폭주하는 감정을 단 1초 만에 잠재우는 비결입니다. 보통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판단력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최상위 성취를 거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감정이 폭주하기 딱 1초 전, 인지적 라벨링이라는 독특한 습관을 실행했거든요. 내 상황과 감정에 아주 세밀한 이름표를 툭 붙여주는 기술이죠.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를 앞둔 긴박한 아침인데 하필 아끼는 흰 셔츠에 커피가 한 방울 툭 튀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하필 오늘 왜 이래? 진짜 다 망쳤어 라며 자책하고 짜증부터 맵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사고를 친 거예요. 이성적인 전두엽의 주권을 편도체가 확 가로챈, 이른바 편도체 하이제킹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찰나의 순간에 뇌를 진정시키는 습관이 있었어요.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는 이 원리를 MRI 실험으로 직접 증명해냈는데요.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공포에 질린 사진들을 보여주며 뇌 반응을 살폈더니 예상대로 편도체가 화재 경보기 울리듯 시뻘겋게 달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법 같은 반전이 일어났어요. 참가자들이 단순히 그 사진 속 감정에 두려움 혹은 분노라고 단어 하나로 이름표를 딱 붙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동치던 편도체의 활동이 즉시 잦아들고 잠들어 있던 전두엽이 다시 눈을 번쩍 뜬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특히 성공한 이들의 라벨링 습관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기분 나빠처럼 대충 뭉뚱그리지 않았거든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셔츠에 묻은 얼룩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네. 그래서 지금 당혹감을 느끼는구나. 사람들이 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볼까봐 불안함이 찾아왔네. 이런 식으로요. 라벨이 정교해질수록 우리 뇌는 감정에 압도당하는 걸 멈춥니다. 대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실패나 실수는 자책할 거리가 아니라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연구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이 1초의 라벨링 습관, 결국 이 차이가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 만들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 바로 의지력이 전혀 필요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해보면요, 정작 그들이 우리보다 의지력이 특별히 더 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대신 이 사람들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의지력을 거의 쓰지 않고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적 동선 설계에 정말 능숙했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퇴근 후에 운동을 가기로 굳게 마음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 위에 리모컨이 딱 놓여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운동복을 찾아서 갈아입는 그 복잡한 과정 대신에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가장 쉬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해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했어요. 좋은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러니까 일종의 마찰력을 물리적으로 아예 치워버린 거죠. 하버드 의대의 안 소어다이크 박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박사는 병원 식당 이용객들에게 물을 더 마시세요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아주 사소한 환경 하나만 바꿨습니다. 원래 계산대염 냉장고에는 탄산음료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생수를 섞어 넣고 식당 곳곳에 생수 바구니를 추가로 놓아봤어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누구도 물을 마시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탄산음료 판매량은 11.4%나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생수 판매량은 무려 25.8%나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생수가 눈에 더 잘 띄었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뿐이었죠. 성공한 이들은 이런 넛지의 원리를 자기 삶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면요. 그들은 책 읽어야 하는데 라며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아침에 이불을 정리할 때 미리 읽고 싶은 책을 베개 위에 딱 올려두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러 방에 들어왔을 때 책장에서 책을 꺼내야 하는 그 사소한 귀찮음이라는 마찰력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현관문 바로 앞에 미리 운동화를 꺼내두고 영양제는 정수기 바로 옆에 두는 식이에요. 그들에게 성공이란 대단한 인내심으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선택은 어렵게 만들고 좋은 선택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배치하는 아주 영리한 환경 설계의 결과물이었죠. 가장 사소한 물건의 위치 하나가 뇌의 선택을 바꾸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 바로 실패의 고통을 차가운 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실수를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의 방향에서 딱 갈라지거든요. 우리 보통 이럴 때 많잖아요. 밤 11시쯤 붓게 했던 다이어트 결심이 무너지고 라면 한 그릇 비웠을 때요. 냄비 바닥이 보일 때쯤이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난 왜 이 모양일까? 내 의지는 왜 이럴까? 솔직히 저만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왜라는 질문에 갇히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공격할 증거들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괴감에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상위 1%의 성취를 거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 쓰라린 감정을 아주 차가운 분석 지능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무언가 틀어졌을 때 그들은 절대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라고 질문에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거죠. 자, 아까 그 라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책하며 포기하는 대신 성공하는 데는 상황을 이렇게 뜯어봅니다. 오늘 밤 11시에 왜 배가 고팠지? 점심이 너무 부실했구나. 어떻게 하면 다음번엔 라면 대신 내 뇌를 달래줄 다른 대안을 준비할까? 느껴지시나요? 질문이 어떻게로 바뀌는 그 순간 요동치던 감정의 통증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탐색 모드로 전환되죠. 그들에게 일상의 실수는요, 내 가슴에 새길 상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일의 나를 더 영리하게 만들어줄 아주 정교한 실험 데이터였던 셈이죠. 특히 이들은 감정이 너무 뜨거울 때는 절대로 분석을 시작하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면 결국 자책으로 흐른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일단 한숨 자고 일어나서 혹은 하루 정도 지난 뒤에 냉정해진 머리로 상황을 다시 복귀하는 거죠.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논리를 채워넣는 이 질문 습관. 이게 결국 실수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완벽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실패를 고통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지능으로 바꿀지는 여러분이 던지는 그 한마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왜 대신 어떻게를 먼저 내뱉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 내가 눈치채기 전에 행동으로 바로 직행하는 10초 시동 규칙입니다. 앞서 우리는 실수를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뇌의 부하를 줄이는 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분석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몸이 곧바로 가볍게 움직여주던가요? 아니죠.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에너지를 갉아먹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항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뇌의 저항과 정면으로 싸우느라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가 변화를 눈치채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단 10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는
아주 사소한 시동 습관으로 뇌를 슬쩍 속여버린 거죠. 심리학과 뇌과학에는 작업 훈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의욕과 보상을 담당하는 측자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참 웃긴 게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할 때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부위는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파민을 뿜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여야 의욕이 생기는 구조인 셈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인체의 메커니즘을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딱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1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땀을 쫙 빼겠다는 거대한 목표 대신에요. 일단 양말 한 장만 신겠다는 10초짜리 짧은 행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진짜 싫은 아침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그들은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출근 준비해야지 같은 복잡한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딱 10초만 발바닥을 차가운 방바닥에 대보자 라는 미션만 수행했죠. 일단 양말을 신거나 발을 바닥에 딱 딛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시작했네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이가르닉 효과가 발동해요. 미완성된 다음 동작인 나머지 양말 신기, 세수하기 같은 일들을 우리 몸이 관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기 싫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고서 다 끝내야지 라는 압박감 대신 일단 노트북 전원을 켜고 제목 한 줄만 적자 라는 10초 규칙을 실행한 거죠. 일단 시동이 걸리면 뇌의 측자액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시작이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눈치채고 저항하기 전에 슬쩍 통과해버리는 10초의 장난 같은 거였죠.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결국 거대한 관성을 만들어내고 남들이 의욕이 생기길 기다릴 때 저만치 앞서 나가는 진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5번째 습관, 바로 원하는 모습의 나로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 이른바 정체성 동기화입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내 정체성을 이미 성공한 상태에 미리 딱 맞춰버리는 거죠. 나는 꼭 성공하고 싶어 라고 미래의 소망을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할 허시필드 교수가 fMRI 뇌스캔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말이죠. 길 가다 마주치는 생판남을 볼 때와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미래의 나를 그냥 남처럼 여긴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삶을 멋지게 이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나를 마치 가장 친한 베프처럼 아주 가깝게 느끼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 미래의 정체성을 현재로 슥 끌어와서 동기화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단 관리를 결심한 사람이 메뉴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참아야 해 라며 내 의지력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정체성이 동기화된 사람들은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 달부터 조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요, 대신 저는 매일 달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미리 정의해버립니다. 사실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은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실패의 가능성을 슬쩍 열어두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 라벨을 딱 붙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아주 강력한 무의식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공이란 머나먼 미래에 언젠가 도달해야 할 그런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 선택의 습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정의한 그 정체성이 결국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멋진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들 어떠셨나요? 사실 이게 대단한 천재성이나 압도적인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요. 욱하는 감정에 이름을 슬쩍 붙여보고 잠들기 전 베개 위에 읽을 책 한 권 툭 올려두고 일단 양말 한 짝부터 슥 신어보는 거. 말하고 보니 정말 사소하죠? 그런데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루이스 터먼 교수의 연구가 우리에게 증명했잖아요. 아무리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어도 포기하는 습관 앞에서는 그냥 평범해질 뿐이라고요.
하지만 조금 뒤처진 것 같은 평범한 재능이라도 우리 뇌 속에 성취를 향한 물길이 제대로 나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닿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속에 아주 작은 성공 데이터 하나를 툭 심어주는 거죠. 오늘 나 감정에 이름 한번 붙여봤어. 양말 한 짝 먼저 신어봤어. 이런 소소한 승리들이 하나둘 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초기 설정값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우리 뇌 생각보다 참 유연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바다로 흘러갈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든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전혀 새로운 장르로 바꿔줄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새로운 출발,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물길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해볼 딱 하나의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 지금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기록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는 첫 번째 동기화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